네, 페이전맨입니다. 페이전 XF 카메라라면, 그리고 내가 풍경 사진가라면 오늘 반드시 알아야 할 이 XF의 기능이죠. 하이퍼 포컬 포인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이퍼 포컬은 일반적으로 과초점 거리라고도 하죠. 내가 보유한 렌즈의 과초점 거리를 알고 있으면 근거리, 그러니까 근거리에서 원경까지 보다 더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페이전 XF 카메라는 사용자 스스로 하이퍼 포컬 포인트를 내가 쉽게 찾아서 저장시켜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즉각적으로 하이퍼 포컬 포인트 기능을 사용해서 보다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럼 XF 카메라에서 하이퍼 포컬 포인트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저장해서 사용하는지 페이전맨과 함께 차근차근 그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과초점 거리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는 그 풍경 사진을 그 근경에서 원경, 무한대까지 보다 선명하게 찍히기를 원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때 그 과초점 거리는 내가 사용하는 렌즈의 일정한 조리개 값에서 피사계 심도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이 거리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무한대가 선명하기를 원하니까 무한대에 이제 AF나 라이브 뷰로 초점을 맞추게 되죠. 무한대를 기준으로 포커스를 맞추면은 그 무한대에서 근경까지 선명하게 이 찍히는 범위가 설정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준을 무한대가 아닌 무한대보다 약간 앞쪽에 그 기준을 잡아서 포커스를 맞추면은 오히려 그 무한대부터 근경까지 그 심도 범위가 더 넓어지게 돼요. 그게 이제 이게 과초점 거리거든요. 그래서 렌즈마다 이 과초점 거리를 알아두게 되면요, 내가 굳이 무한대 초점 거리를 맞추려고 애쓸 필요 없이 그 바로 이제 과초점 거리, 하이퍼 포컬 포인트에 놓고 그냥 구도에만 신경 써서 촬영하면 되는 거죠. 예전에는, 과거에는 우리가 아날로그 시절에는 이 과초점 거리를 찾아가지고 렌즈에다가 이렇게 이제 마킹을 따로 표시를 해놓고서 그 초점에 맞춰서 이렇게 찍었단 말이에요. 촬영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아날로그적인 그런 불편함에서 페이전 XF 카메라는 거기서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내가 그 하이퍼 포컬 포인트를 찾아내서 저장을 시켜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 포인트만 찾아서 그냥, 그러니까 버튼만 설정만 하면 그대로 찍어서 그냥 초점 확인할 필요도 없이 그냥 셔터 누르면 과초점 거리대로 찍히는 거죠. 그래서 XF 카메라에서는 이 하이퍼 포컬 포인트 지점을 찾아서 설정하고 오토포커스 선택 버튼을 눌러서 그냥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XF 카메라에서 어떻게 하이퍼 포컬 포인트를 찾아서 저장하는지 그 기능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네, XF 카메라에서 하이퍼 포컬 기능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메뉴 버튼, XF의 메뉴 버튼을 눌러서요. 자, 버튼을 밑으로 내리면 툴이 나오죠. 툴스로 들어가면 도구로 들어가서 다이얼이 지금 앞 다이얼과 뒷 다이얼이 있어요. 뒷 다이얼을 한번 돌려줍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죠. 자, 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다시 은색 아래 버튼을 내려서 하이퍼 포컬 포인트로 들어왔습니다. 뒷 다이얼을 또 한번 돌려주면 선택이 되는 거예요. 들어갔죠? 자, 하이퍼 포컬 기능이 들어왔어요. 여기서는 셔터를 누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렌즈는 AF 모드로 되어 있어야 돼요. 꼭 AF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여기서 자, 뒷 다이얼을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뒷 다이얼을 이렇게 한번 돌리면 AF가 작동이 되면서 적당한 숫자가 나타나죠. 지금 이 하이퍼 포컬 포인트 값이 28로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포인트, 지금 제가 XF에 80mm AF 블루링 렌즈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자, 뒷 다이얼을 돌리면 10단위로 움직이고요. 자, 0으로 돌리면 완전히 무한대 끝까지 오는 게 0입니다. 그래서 뒷 다이얼을 돌리면 10단위로 움직입니다. 지금 여기 초점 링 부분을 보세요. 제가 10단위로 움직이는 걸. 자, 10단위로 움직이죠. 그리고 앞 다이얼을 돌리면 1단위로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스텝이 있으면 뒤에 조그만 다이얼이 있어요. 왼쪽에. 요 다이얼을 돌리면은 내가 범위 10단위로 움직일 것인지 5단위로 브라켓팅의 범위를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렌즈 초점 링의 거리를 뭐 5단위로 찍을 것인지 1단위로 찍을 건지 10단위로 찍을 것인지에 대한
이 범위를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요 네모가 겹쳐 있는 거는 뒤에 촬영 버튼입니다. 요거 누르면은 브라켓팅은 무조건 5컷을 찍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기준점은 20으로 놓고요. 자, 스텝은 10으로 놓습니다. 10으로 내가 이렇게 조절해 10으로 놓고 20으로 넣습니다. 이 상태에서 촬영 버튼, 이 버튼 누르면 안 돼요. 촬영 버튼, 실제 뒤에 있는 버튼, 요 버튼을 눌러주면요. 자, 5컷을 찍습니다. 자, 여기 초점링 찍을 때 보세요. 다시 원위치. 자, 20에서 20을 기준으로 가운데요. 5컷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0, 10, 20, 30, 40 이렇게 5컷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찍은 거는 포지션이 0으로 찍혔고, 두 번째로 찍힌 건 10으로 찍혔고, 세 번째 찍은 건 20으로 찍혔고, 네 번째는 30으로 찍혔고, 다섯 번째는 40으로 찍혔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5 간격으로 놓고서 찍어볼게요. 5 간격으로. 그럼 5 간격으로 놓고서 찍으면은, 자, 20을 기준으로 해서 앞 단계 두고 가니까 10을 빼면은 10부터 출발할 거예요. 10, 15, 20. 자, 이러면 10, 15, 20, 25, 30. 자, 그러면 이 하이퍼 포컬 포인트를 쉽게 찾는 법은 매뉴얼에도 나와 있듯이 반드시 테더링을 권장합니다. 찍자마자 바로 결과물을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100% 확대하면서 우리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테더링 촬영을 하면서 보면요, 여러분들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노트북에서 아니 컴퓨터에서 테더 촬영을 하면요, 메타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지금 방금 전에 무슨 말인고 하니, 자, 10단위로 놓고서 기준점은 20으로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5컷을 찍으면은 0, 10, 20, 30, 40으로 찍힌다 그랬잖아요. 요 정보가 메타데이터 정보에 보면은 시퀀스 아이디 1번, 2번, 3번, 4번, 5번의 시퀀스 아이디가 나오고요. 그리고 하이퍼포컬 포지션에서 0, 10, 20, 30, 40이 그 이미지의 그 메타데이터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찍은 이미지를 헷갈리지 않게, 아, 이게 20으로 찍은 이미지구나, 이건 30에서 찍은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제가 큰 범위로 이 범위를 10단위로 해가지고 0, 10, 20, 30, 40 찍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긍정과 원경을 캡처해서 100% 확대해가지고 가장 샤프니스가 좋은 긍정과 원경을 찾는 거죠. 5개 중에 비교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찾은 게 3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0에서 다시 범위를 좁히는 거죠. 5단위로. 이렇게 해서 찍으면은, 자, 그러면은 어떻게 찍겠어? 20, 25, 30, 35, 40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찾은 게 만약에 25가 또 좋아졌단 말이죠. 그러면 뭐 25가 뭐 기준이 돼서 여기서 내가 또 5단위 또는 더 정밀하게 3단위로 해서 찍으면은, 그러면은 3, 6을 빼고 19, 뭐 22, 25, 28, 31 이렇게 5컷이 찍히겠죠. 이 숫자의 포지션은 메타데이터에서 보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찾은 값이 뭐 27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27을 놓고서 이 버튼을 누르면은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저장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저장을 했단 말이죠. 반셔터 누르면 사라져요. 자, 그러면은 자 봅시다. 요 카메라에서 세 번째가 AF 포커싱을 하는 건데, 이 XF 카메라의 AF 모드가 에버리지 스팟이 있어요. 아이고, 제가 실수로 눌렀네요. 자, 에버리지하고 스팟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 하이퍼 포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매뉴얼로 놓고 당겨 놓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AF를 놓고, 내가 이제 하이퍼 포컬 모드를 해놓고서 아까 27로 저장을 했지 않습니까? 누르면 무조건 27로 와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냥 하이퍼 포컬이 아닌 AF를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AF 조금 눈에 띄게 이런 식으로 포커싱을 하다가도 내가 하이퍼 포컬로 해서 AF로 놓고 셔터 버튼을 반셔터를 누르면 무조건 상관없이 얘는 기억한 그 값으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27로. 아까 전에 툴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툴로 들어가서 하이퍼 포컬 포인트, 이 27로 값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좋은 풍경을 만났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그러면은 구도만 잡고 그냥 하이퍼포컬로 해놓고 그냥 찍으면은 긍정부터 무한대까지 쫙 맞는 거예요. 무한대 초점을 맞추려고 뭐 라이브 뷰를 킨다거나 AF를 보면서 파인더를 보면서 낑낑대면서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없는 거죠. 구도에만 신경 쓰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하이퍼포컬 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XF 카메라에서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점 예제를 보고서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이렇게 XF 카메라에서 하이퍼포컬 포인트, 툴에서 하이퍼포컬 포인트 지점을 찾아서 5컷을 연달아 찍은 이미지 샘플이에요. 지금 렌즈는 슈나이더 110mm 블루링 AF 렌즈로 촬영을 했습니다. 자, 공원에서 원경과 근경이 잘 보일 수 있는 거리를,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적당한 위치를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샘플을 잘 보시면요, 조리개는 16 정도로 했어요. 22,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요 하이퍼포컬을 하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렌즈에 가장 좋은 스위트 스팟 조리개 값을 찾는 게 중요한데, 대부분 회저 현상을 빼면은 조리개가 한 8, 12, 16 정도가 우수할 거예요. 22는 심도는 깊어지지만 좀 너무 많이 뭐라 그럴까요? 그 이미지가 좀 뭉개진다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16 정도가 깊은 심도와 함께 무난한 선예도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자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무한대 초점입니다. 자, 감도 100에 조리개 16을 놓고 찍었을 때 무한대. 자, 그러면 지금 샤프니스가 점점 흐려지지 않습니까? 자, 5컷을 연달아 찍었는데 캡처원에서 메타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메타 정보를 보시면요, 자 쭉 내려보면, 자, IPTC 컨텐츠에 보면 설명에 렌즈 포지션 15라는 게 보이죠? 이거는 지금 하이퍼포컬 포인트를, 자, 5컷을 연달아, 자 보세요, 10, 15, 20, 25, 30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러면은 카메라에서 20을 놓고 찍으면, 그리고 스텝을 5단위로 했기 때문에 10부터 출발한 거, 10, 15, 20, 5컷 중 가운데 값이 20을 기준으로 놓고 촬영을 했다라는 거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볼까요? 제조사에, 자, 여기 숨어 있어요. 제조사 정보에 시퀀스에 보면은 시퀀스 정보에 5분의 3이라고 나오죠. 중간이죠. 5컷 중에 중간이 요 값이, 줄여서 볼게요. 줄여서 보면은, 자, 설명에 보면은 렌즈 포지션 20이라고 나오죠. 5분의 3 지점에서. 그리고 5분의 2 지점에서는 15. 자, 요거를 보면서 판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15로 찍혔구나. 자, 그러면 이미지 분석에 들어가 보면, 자, 지금 이게 1억 5천만 원으로 찍은 110mm에서의 무한대입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10, 15, 20에서는 비슷하게 좋게 보여줘요. 사실 요 구간이, 요 두 개가 제일 선명하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미지 분석을 할 때 잘 보세요. 요 나무 근경을 잘 보세요. 잘 보시면은 요 근경의 나무는 무한대 있는 데는 완전히 퍼져서 나왔는데 여기는 제일 또렷하죠. 근데 얘는 무한대를 좀 쓸 수가 없어요. 퍼져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절충안을 찾아봅시다. 요 정도 선에서 근경도 좋고 나뭇잎도 좋고 난간도 좋고. 자, 요거는 줄여볼게요. 요 나뭇잎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자, 이쪽에 근경이에요. 여기서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아까 무한대를 우리가 확인을 했고, 요쯤에서 제가 찾은 거는, 자, 여기 근경에 요 나무 말뚝 보이시죠? 당연히 앞쪽에 시퀀스가 30 포지션으로 앞쪽으로, 렌즈의 앞쪽으로 오니까 점점점 선명해지죠. 하지만 아까 전에 우리는 무한대가 점점 흐려진다는 걸 확인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점은, 예, 중간에 20 정도가 지금 110mm에서는 20mm 정도가 근경도 좋고 원경도 좋은, 이런 근경의 선명도도 좋고 원경까지 무한대까지 가는 선명도가 가장 또렷함을 보여주는 거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자, 20에서 좀 더 정밀하게 보고 싶으면 20을 기준으로 해서 뭐 2단위, 1단위로 더 찍어볼 수도 있겠고요. 그랬을 때 어쨌거나 110mm에서의 하이퍼포컬 포인트 값을 20의 기준으로 해서 적당한 값을 찾아서 저장하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쪽 여기 근경부터 원경까지 Shift 키를 누르고서 이렇게 비교해봅니다. 자, 제가 이런 캡처원에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요 아이콘을 꼭 켜줘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단 선택한 만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여러 번 테스트 하다 보면은 어느 게 어느 건지 헷갈리잖아요. 그럴 때 시퀀스 정보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카메라에서 그 캡처하고 테더링 촬영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확인해 보면서 그 값을 찾아 나가면 수월하겠죠. 네, 오늘 하이퍼 포컬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 좀 더 유익한 기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페이지업 매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